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언더스탠딩이 같이 해야 된다. 얼마나 속상하고 걱정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무서워. 뭐 보기가 무서워. 일단 안 봐야 되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아이고. 막 10% 떨어졌습니다. 모두 10%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 시장이 아주 폭락하고 했던데. 네, 오늘은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서 네. 뭔가 협상이라도 하고 뭐 읍소라도 하든지 해야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 여자친구 사귈 때 네. 결혼 전에 안 대표님도 그런 경험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고 네. 내 연락을 안 받고 삐삐쳐도 답이 없고 미치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찾으러 다니기 전에 예. 도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어떤 고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거서부터 약 한 달간의 히스토리를 좀 먼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네. 왜 그러는지를 판단하고 나야 예. 뭐 꽃을 갖다 줘야 되는 건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도 같이 연락을 끊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요즘 벌어지는 트럼프 관세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은 꽤 많은데 예. 도대체 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속 깊은 분석은 조금 부족한 네.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또 뭐 그걸 중심으로 예. 또 그것도 전문가분께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여쭤보고 정말 그래서 진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사실 이분은 그 우리 현재 정부가 네. 특사로 급파를 하려고 인천공항에 가시다가 저희의 섭외를 받고 예. 잠깐 출연하고 가겠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신 분입니다. 네,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내셨고 지금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예. 연구원으로 계시는 여한구 전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관세 문제 좀 심도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에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 그만두고 예. 그리고 미국 간 지 지금 한 2년 됩니다. 2년. 예. 그 피터슨 연구소도 뭐 워싱턴에 있어요? 예, 워싱턴에 있는 이제 국제경제통상 전문 이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은 데 계시네. 난 미국 가에 계시는 분들은 부럽더라고. 한국이 좋은 곳이에요. 아유, 미국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신문에 기사도 좀 있던데 미국 내에서도 뭐 그 워싱턴에 반대하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그런 뭐 시위도 좀 hands off. 그런 손대. 크게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미국 내에서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괜찮답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저 미국의 실상 뭐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최근에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흉흉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이제 공무원 교육비, 교육부 그리고 뭐 나사, 국립보건원 뭐 진짜 가차없이 지금 이제 해고를 하다 보니까 예. 뭐 그 해고되거나 아니면 해고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막 집 내놓고 그래서 빈집이 막 수천 예. 그런 빈집들이 나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렌트 값도 막 하락하고 굉장히 좀 흉흉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해야지. 아니야, 우리 좀 공부를 해야 돼. 네. 트럼프는 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뭐예요? 예. 그 얘기를부터 들어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할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하죠. 예. 트럼프이 사실 지금의 그 관세 이 현상을 보려면 우리가 미국의 그 정치 구도가 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대선 보셨을 때 사실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만 예.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는 7개 주. 그 중서부에 뭐 소위 뭐 미시간, 오하이오, 예. 뭐 등등, 펜실베니아 이렇게 소위 말했던 그 중서부의 7개 주. 예. 여기가 이제 미국의 대권 판도를 결정하는데 여기가 보면 과거에 아주 그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그 중산층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굉장히 흥했던 예. 그런 곳이죠. 자동차, 철강 뭐 등등. 근데 이게 사실 뭐 1980년대, 90년대 계속 자유무역 하면서 나프타, 미국과 캐나다
저 멕시코 자유협정 맺고 그리고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예. 하면서 어느샌가 하루하루 그 외국 값싼 그런 제품들이 밀려오더니 거기에는 이제 일본, 한국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중국 제품은 이제 나중에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좁으니까 뭐 인천에서 공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해고를 당해도 뭐 서울이나 대전 뭐 이런 데서 직장 구하고 그리고 뭐 주말 부부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워낙 이게 넓은 땅덩어리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냥 또 도시나 이 타운 전체가 이제 몰락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몰락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왜 요새 펜타닐 뭐 마약 얘기 나오는 게 그런 데서 이제 어린애들이 그냥 마약에 중퇴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위 중소부의 백인이면서 대학 교육은 안 받고 예. 뭐 이런 그런 전통적인 중산층들이 지금 무너져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는 다들 이거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뭐 이런 그 관세나 이런 거 이제 과격하게 하려고 해도 그 외부는 고사하고 내부에서도 막 그 서로 맞아요. 백악관 내에서도 뭐 이렇게 논쟁이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반대하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을 쉬었죠. 예. 4년 이제 패선 대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이제 4년을 쉬면서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확신이 굳어진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자유무역하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옛날만 해도 사실 민주당 뭐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 이럴 때만 해도 중산층 거기 중소부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때는 당신이 뭐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프로치는 이거는 시스템이 잘못됐다. 예.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자유무역과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 예.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 해방의 날이라고 예. 이제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렇게 자유무역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내맡기면서 미국 국민들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해서 거의 뭐 노예처럼 됐는데 이걸 이제 해방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래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은 줄어들거나 위축되기 마련이고 첨단 제조업, 설비 투자해서 하는 제조업 말고는 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그래서 중국으로 양말 공장, 운동화 공장 다 보냈잖아요. 예. 영국도 예전에 그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 룰을 따라가면서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미국은 그게 더 아팠던 겁니까? 유독 더? 다른 나라도 당연히 우리 운동화 공장 문 닫았을 때 근로자들 다 이제 못했지만 어디론가 다 흡수가 돼서 일자리 찾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서비스업하고 하는 게 또 3차 산업이라고 해서 약간 더 폼나기도 하고 미국은 특히 또 소비가 중심인 나라니까 서비스업도 더 많아질 수 있고 근데 왜 그게 미국은 유독 그렇게도 엄살 내지는 고통이 있을까요? 이게 또 이제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이게 관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주 더 젊었을 때 이제 네. 정부에 있은 젊은 사무관이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점차 선진화되면 제조업은 없어지고 네,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서비스 위주의 경제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서비스 위주의 그런 경제인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주 웨이크업 콜을 느낀 거죠. 예.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 마스크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평소에는 뭐 들고 아주 다녀오는데. 로텍이고 예. 별로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게 팬데믹이 한번 벌어지니까 그것도 그리고 이게 없지. 모든 거를 중국에다 아웃소싱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또 베이비 포뮬라 미국에서는 또 이제 베이비
그 애기 예. 포뮬라 그게 또 아주 그 돈이 나가지고 분유도 없었지. 그랬고 약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제조는 그냥 다 아웃소싱 예. 싼 국가에 시키고 예. 우리는 그냥 디자인만 하고 예. R&D만 하고 가면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경제 모델이었는데 이런 그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생필품도 이제 미국 국민의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게 국가 안보의 이슈다. 단지 제조업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이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이제 워낙 저 미국의 이제 턱밑까지 이제 추격을 했잖아요. 예. 이때까지는 그냥 사실 뭐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면 예. 이제 뭐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 이런 쪽으로 이제 서구의 가치로 좀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예. 이게 사실 WTO 체제라는 거는 꼭 자유 시장 경제 체제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내지는 뭐 이런 국가 주도의 그런 그 경제 체제 굉장히 그 이 서구의 시스템과 다른 그런 중국 같은 경제 시스템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기술까지도 이제는 턱밑까지 이제 쫓아온 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이게 사실 예. 핸드폰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지금 그 반도체 칩이 그 우리 저 1960년 70년대 그 아폴로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수용과 민수용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디지털 뭐 반도체 이런 거는 단순한 그냥 제조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적 성격을 가진 그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점차 그러니까 미국이 점차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냥 반도체라든지 핵심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하기 시작한 갖고 거죠.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본부장 궁금한 게 그러니까 미국의 위기감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번 상호 관세가 특히 지금 시장에서 충격이 있는 이유가 뭐 상호 관세는 하겠다고는 처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그래도 얘기하던 거에 비하면 실제로는 세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말을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야, 네가 일단 뭘 안 갖다 바치면 나 진짜 때린다. 약간 그런 협상용 전략 아니었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동안 막 우리나라는 뭐 갈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안 갔지만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공 바치듯이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봐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리고 뭐 무슨 예외도 없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협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밀고 나가려는 걸까? 그래도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그게 막 헷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이게 지금 얘가 정말 진심이 아닐까 관세가? 안 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질문하는데 예. 오늘 이 질문이 그거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헷갈리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힘은 예. 그 헷갈림에서 온다. 헷갈리는 거 헷갈리면서 도저히 이거 예측을 할 수 없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거기서 협상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아우라 이게 나오는 거죠. 협상력이 거기서 나온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 거다. 이거 지금 관세 오늘은 뭐 25% 했지만 한 달 후에는 뭐 20%로 될 거야.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파괴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도 계속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겁주고 있는 거다. 여전히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0일 정도 지났지만 워싱턴 DC의 여러 뭐 띵탱크나 또 전문가들이 이제 참 그 이 교훈을 얻은 게 이게 추측하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예. 트럼프 이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하루하루 이게 뭐 말이 바뀌고 그리고 또 이게 막 180도 바뀔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하루하루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이거 완전히 하루살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이제 하면서 이 진짜 그 큰 흐름과 본질을 놓친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네. 제조업이 다 미국으로 진짜 와서 우리가 수입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무역 적자를 없앤다. 즉 제조업이 다 우리나라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식이든 관계없는데 무역 적자를 좀 없애봐. 그거인지. 만약 후자라면 한국은 LNG 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걸 미국에서 사와서
무역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미국 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진짜 현대차, 기아차 공장 다 가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공장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보따리를 싸는데 그거는 뭔지를 뭡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다입니다, 다. 둘 다. 그게 지금 이런 그 관세 얘기. 이런 그 관세 예. 굉장히 과격한 관세 정책의 목표는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첫 번째가 그런 미국의 그 무역 적자. 예. 이때까지 뭐 거의 20여 년간 뭐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무역 적자 불균형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거. 그것도 없애고 싶고 예. 무역 적자도 예. 줄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소부의 예. 그 이제 쓰러진 이 중산층과 이런 산업 기반 음. 이거를 다시 일으켜야 이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이 저 미국에서 요새 자주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기술 개발과 혁신이 그냥 R&D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제조업 공장이 있어야 예. 뭘 돌려봐야 여기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또 첨단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가져와서 특히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AI 뭐 퀀텀 컴퓨팅 이런 제조업을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예. 지금 말씀하세요. 미국의 모든 정책에는 그 건조에 중국이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을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중국이 미국 GDP 한 70%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예.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아주 긴장하면서 아주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요번에 그 딥식 예. 거기서 이제 사실 미국 증시도 충격을 받으면서 또 굉장히 저 가격이 하락하고 했었지만 이렇게 지금은 현재 그 중국의 기술력 이게 지금 미국은 굉장히 또 우려되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알겠는데 만약 그러면 다 그럼 중국만 봉쇄하면 되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친구로 만들어야 오히려 더 좋잖아요. 네. 중국에서 안 사왔는데 어이구 베트남에서 만들었어 기특한 녀석들 하면서 최소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은 못 따라오게 하려면 대중국 관세만 하면 되지. 왜 베트남에도 뭐 미얀마에도 한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다 던져요? 그 말은 3번 말씀하신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3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국만 네. 벽을 담을 쌓고 관세로?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아주 싸게 들어오고 예. 혹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멕시코에서 또 싸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예. 또 우리 한국이랑 미국이랑 FTA가 있으니까 또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이게 또 한미 FTA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싸게 들어오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링 펜스를 다 쳐가지고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미국을 참 이제 자주 섞인 말로 Fortress America 요새화된 미국이라 그러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전쟁할 때 요새 쌌듯이 예. 지금은 이 관세 장벽으로 요새를 쌓아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제 요새화된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한산성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그 말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있다면 왜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던데 미국이 이제 자꾸 벽이 높아지니까 그럼 우리도 뭔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중국이랑 교육을 더 하자. 미국 외 나머지 국가들끼리 열심히 교육해서 뭘 미국을 조금 벌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게 중국이어도 우리는 뭐 열심히 팔아야지 지금 뭐 따질 때냐.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네. 오히려 엔비디아가 칩을 그럼 중국에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미국 못 들어갈 거 중국에 팔자. 그럼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미국이 지금 소위 말하는 수출 통제, 예. 경제 안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출 통제인데, 이제 미국이 또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냐면은 반도체라든가 예. 이런 거 첨단 여기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한 거면 예. 제3국이 쓰면 안 된다. 중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도 미국의 아.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뭐 HBM이나 이런 저 반도체 아주 그 첨단 그런 기술들은 사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한국 땅에서 만들어도 예.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려 그러면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제재를 받고 사실 아직도 미국 시장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예. 또 뭐 한동안은 이제 미국이 이제 몰락한다, 뭐 이렇게 디클라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미국이 참 세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중국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달러 패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온 그 금융망이 이제 달러 중심에 그걸로 다 연결돼 있고 예. 그리고 이런 핵심 기술이나 원천 기술은 비록 제조업은 없을지라도 예. 그런 것들은 또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초크 포인트를 지금 미국이 예. 다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 1등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럼 애플. 애플은 중국에서 90%를 만든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관세가 50% 안팎이 됐잖아요 이미. 예. 그러면 미국 소비자는 애플을 뭐 차 한 대 값 내고 사든가 아니면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갖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애플 공장을 미국에 갖고 오면 아마 애플 폰 가격이 똑같이 차 한 대 값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관세 물고 오나 그러니까 누가 계산을 했는데 차라리 그 관세라도 물고 오는 게 낫대요. 포스콘 근로자들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트럼프도 알고 다 알잖아요. 네. 그런 짓을 아메리칸이 해줄 수 없잖아요. 와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왜 그 애플을 거기서 오면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뭐 들어줄 뭐 해결책을 던지고 얘기를 해야 노력을 해보지. 이거는 그냥 던져본 거네. 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진짜 주식시장에서 쇼치고 괜히 일어나?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뭔가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알겠는데 그런다고 애플 공장이 미국으로 오라는 가겠느냐.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제조업이 있고 수입해 와야 될 게 있지. 우리나라 이쑤시개 얘기하려고 베트남으로 간 그 의류 공장들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친구들 다 한가 맞고 막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그러면 밤새도록 미싱 돌리고 이거 하는 거 미국인들이 할 거냐? 맞습니다. 그거 예. 어차피 못 한다는 거 아는데 이게 왜 사실 최근에 뭐 워싱턴 DC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세인 와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게 뭐예요? 이게 세인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예. 좀 말이 되는 네.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한다는 건데 예.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나 미쳤음을 보여주면서 협상의 영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100번 지당하고 예. 100번 합리적이고 네. 상식을 가진 예. 거면 이제 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때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중국 관세를 때리면서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건 다 면제를 시켜줬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난공불락처럼 예, 예. 그런 걸 보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뭐 과연 그 미국 내 소비자 특히 20대 30대 그 젊은 예. 그 소비자들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두고 봐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 소위 뭐 거래주의적이다 예. 아니면 이제 뭐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틱톡을 보세요. 틱톡을 트럼프 일기 때는 금지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리글 챌린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이든 때 예.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금지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선거 유세하면서 20, 30대를 거의 뭐 30%의 지지로 끌어올렸어요. 예. 그 1등 공신이 틱톡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틱톡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 안 없앤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바이든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했던 거를 이거 딜을 통해 가지고 이거 살리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랑 동시에 가지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또 난공불락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하다가도. 또 어떤 이익이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건 어떤 것이건 또 그게 딱 돼가지고 그러면 뭐 내일 아침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이 표현이 그렇죠. 미치광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매드맨 전략. 스트래티지인 거죠. 그 예. 매드맨이에요. 매드맨 스트레티지예요. 우리 이 구별을 하고 갑시다. 하고 가는데 다만 전략이겠지. 농담처럼 던졌지만 매드맨인 거는 가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저 아저씨 미쳐서 그래라고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님을 불러서 얘기해야지. 네. 그게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 하셨던 분을 모시는 이유는 치밀한 전략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취지인데 당장 저는 애플 같은 걸 보고 이거는 다시 바꿀 카드구나. 저도 약간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게 뻔하고 진짜 관세 물고 들어오면 티셔츠 값이 3만 원, 5만 원 되는 거고 당장 미국이 괴로울 게 눈에 뻔한데 그런다고 그 제조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얻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그 카드가 섞여 있는데 야 내가 던진 거 뻥 아닌 거 알지? 니들 진짜 죽었다고 복청하고 합성안 가져와 라고 할 때는 그걸 빼든가 그걸 다 던져놓으니까 에휴 뭐 저러다 이 협상하겠구나 라는 그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우리가 환원을 해서 보더라도 저걸 왜 끼웠지? 넣었지? 오히려 저 입지를 약하게 만드는 카드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걸 넣어서 더 무섭게 만들려고 한 건지도 미쳤구나라고? 모르고. 저는 그걸 놓고 더 무서웠거든요, 사실. 야, 이거 진짜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이런. 그러니까 60일 동안 제가 워싱턴 D.C.에서 예. 다른 그 띵탱크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이래저래 추측하는 거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의 그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예. 프레임워크에서 예.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예. 와.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도로 휙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트럼프 시대를 나는 그런 어떤 생존법이라 그러면 예. 이게 하루하루 이런 그 노이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SNS건 발언이건 이렇게 하나하나에 지금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좀 이게 좀 이 진짜 이 맥락과 흐름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제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이 트럼프 시대를 놔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 그 발언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하다가는 이게 진짜 놓칩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로는 일일비하고 도대체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건 알겠으나 네. 예를 들면 애플처럼 이거는 뭐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슬쩍 봐주는 척하면서 혹은 뭔가 이렇게 딜이 들어오면 못 이기는 척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 협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 협상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예외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예.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보면 예. 이거 상대가 한 국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기 때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예. EU, 중국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전 상대를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그 예외를 하려 그래도 한 국가를 해주면 또 다른 국가도 다 해달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고려해서 일기 때보다는 굉장히 저 보수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외나 협상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없다. 예. 시간은 문제는 걸리더라도 협상 시간의 문제고 또 정도의 문제고 그럼 어느 정도로 이거를 뭐 예외든 협상을 해주느냐. 예. 그러니까 이 정도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뭐 예외 없이 혹은 뭐 협상 없이 그렇게 가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베트남만 해도 베트남이 I'm sorry 우리가 그 미국
산 수입 우리도 많이 할게 관세 없앨게라고 하면서 좀 더 낮춰주라 했더니 트럼프가 베트남 아주 좋은 니고시에이터다. 잘하면 0으로도 난 낮추고 싶다. 베트남이 하는 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애플은 우리 국민연금이 애플 주식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애플은 시진핑이 와서 아유 우리 애플이 지금 많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협상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우리 인질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도 그걸 트럼프가 바꿔야지. 심지어 그걸 알고 있는 시진핑은 협상하러 오더라도 번호표 맨 뒤에 뽑고 기다릴 거라고요. 예, 예. 그럼 그래서 애플, 지금 왜 애플을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애플이를 혹시 애플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연금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course correction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데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중요한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베이스 혹은 일론 머스크 사실 또 이 트럼프 정부의 아주 또 중요한 그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가 이 텍 그룹들이지 않습니까? 이 텍 그룹.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떻게 좀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미국 내의 그 정치적인 어떤 다이내믹스가 좀 바뀐다. 그러면 또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 이제 트럼프의 관세나 통상 정책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대응하느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미국의 정치 구조의 역학,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구조입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쭙고 싶었어요. 어떻게 월가 사람들에 대해서 예. 트럼프는 어떤 발언을 보면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다 그렇고 예. 어떤 발언을 보면 월간 이놈들 그동안 민주당 도왔지. 앤드 월간 이놈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동안 우리 펠로우 아메리칸 중산층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어. 세계화 때문에 니네는 돈 벌었지. 우리 중산층들은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어. 월간 이놈들 내가 한번 손볼 거야.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트럼프의 머릿속엔 뭐가 있습니까? 만약 후자가 즉 월가 이놈들 내가 한번 손볼 거야라면 이번 폭락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야, 그 조금만 참아봐라 월가야. 나도 손을 왜 봐 대체? 어? 왜 손을 봐? 내가 중국이랑 싸운다 그러지 않냐? 내가 윙크 몇 번 했잖니? 좀 네, 대충 눈치 까고 좀 잘 좀 버티고 있어봐. 이런 거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월가를 손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요번에 그 백악관에서 나온 뭐 팩트시트나 그 상호관세에 대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장관들이 TV에 나와서 계속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뭐랄까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이거 하라고 맨데이트를 받았다. 미국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이 상호관세 가지고 이 뜯어 고치라고 그렇게 해서 이 트럼프를 뽑은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답을 하자 그러면 사실 지금은 뭐 암살의 위협까지도 다 뚫고 지금 그리고 이 정말 그 미국 국민의 그 공화당 대통령으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서 이제 된 거거든요. 두 번째로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취임사에도 그랬었고 이 의회 연설하는 거기에도 나왔었는데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거는 나로 하여금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라고 내 목숨을 살려준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이 내 목숨을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게 구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무소불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트럼프의 시간이다. 뭐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엄청난 그 데모하는 게 뭐 낫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중간선까지는 2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은 지금 그 트럼프의 암살을 뚫고 암살 위협을 뚫고 이 두 번째로 컴백 미국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저 컴백을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나한테 이 맨데이트를 줬다 하는 그 어떤 의식이 너무 강해. 그러한
그 기세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진짜 브레이크 없는 저도 벤치 같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고 예. 트럼프의 젊은 때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보면 중국과의 불균형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었고 예. 이제 뭐 삼선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마지막 그 미션이라면 충분히 제가 그것도 또 이 모르는 거죠. 삼선 삼선 그것도. 예. 하기야 저 마무리 될 때 가면 삼선 하고 싶을 것도 같아요. 하여튼 뭔가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이 트럼프의 시대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속마음을 읽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던지는 것들을 보면 다 뭐 주식시장 우리 괜찮아 신경 안 써 좀 참자 야, 중국은 100년 계획 세우는데 우리는 원 시즌도 못 참니?부터 시작해서 그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이라면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상에서 우위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나도 주식시장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하고 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는 협상용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이 다시 되물려야 될 카드들이 막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거 또 어떡하려고 저거 저렇게 한 건가. 아까 애플 얘기가 그겁니다. 그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좀 살려주세요라고 손 들고 이의 제기를 하면 그때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는 네. 관세를 결국은 저는 그 애플 관세는 어떤 식으로든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시진핑이 와서 무릎 꿇고 낮춰달라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 애플 아이폰은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아니면 그 전에 애플은 애플 CEO가 찾아가서 면담에서 풀었을 걸 아마 일기 때? 하여간 그렇죠. 기술적인 방법은 그렇죠.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런 예, 것들은 예. 이게 좀 가야 될 CEO들 많거든요.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네. 사실 엔비디아 칩도 미국이 필요하지 관세 붙여서 비싸게 넘어오면 괜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만 돈 많이 내지 엔비디아가 깎아주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착점이 아니고요. 예. 예, 일단 시작점이고 지금 뭐 얘기로는 뭐 협상은 없다, 예. 뭐 예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강하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팩터들 때문에 뭐 몇 개월 후 혹은 1년 후에도 지금 이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그 부분에 더 저는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뭐 우려되고 이 뭐 애간장을 녹일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출발점이라는 거, 종착점은 아니라는 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큰 흐름을 보자 예.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지금 뭐 내일 애플 관세를 내일 유의할 거냐, 뭐 모레 할 거냐, 예. 뭐 이런 것도 지금 신경 쓰이지만 우리가 큰 흐름을 본다면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뉴 노멀로 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WTO 다자 체제에서 이제 후퇴해 가지고 예. 미국 어메리카 퍼스트 뭐 요새는 어메리카 언론 미국 혼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이 그 보호 무역 장벽을 쌓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그 산업 정책을 예. 통해서 계속 이제 정부가 이 민간 쪽에 이제 개입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뭐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걸 통제한다거나 뭐 혹은 인수합병하는 거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뭐 등등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 4년이 끝나더라도 예. 4년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는 뉴 노말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이제 협상하러 가야 될 텐데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게 뭐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저는 먼저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상호관세 발표된 이후에 한 며칠 정도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분위기를 딱 제가 한번 보면 예. 그렇게 쉽게 협상을 하거나 쉽게 이제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국가든 간에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좀 더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이 뭐랄까요 그
소극적인 방어가 있고 예. 이 또 적극적인 그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소극적 방어라는 거는 예. 지금 미국에서 그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고서라는 이제 두꺼운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게 흔들면서 이것 좀 보라고. 예. 네. 여기에 엄청나게 그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베껴먹는 비관세 장벽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서 한국 예를 많이 꺼내 들었어요. 예, 한국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리스트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을 테고, 뭐 미국 말이 좀 일리도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 방어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다 되냐? 이거 그래 우리 다 들어줬으니 이제 우리 뭐 25% 낮춰줘. 예. 이게 될 거냐? 저는 그게 안될것 같아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 적극적인 어떤 공격 이게 필요한 건데 예.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정말 미국이 원하는 그거를 들어주는 거죠. 예.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다시 리빌딩하는 거. 예. 이게 트럼프 정부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미국이 한 20, 30년 동안 이미 그 매니팩처링을 놨잖아요. 예. 제조업을. 그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그 제조업 강국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미국을 도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가 군수산업이라든가 원전, 에너지 등등 우리가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또 구체적으로 파면서 예. 안을 만들어내려면 또 엄청난 민과 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LNG, 예. 뭐 알래스카 LNG 그것도 개별 기업들 차원에서 보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이게 뭡니까 리스크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든가 또 정부가 거기서 역할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예. 그것도 안 되면 여러 나라 모아야죠. 특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네. 전략적인 이런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팀 짜서 가서 미국하고 예, 협상하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철강도 같이 맡고 있고 무역 흑자 내는 것도 한국 660억 불, 일본 680억 불 비슷하고 예, 예. 뭐 일본은 총리가 가서 뭐 엄청 무슨 골든 뭐 금덩어리 뭐를 주고 있는데도 지금 예. 그렇게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뭐 한국만으로 이게 어려우면 일본 혹은 뭐 대만 뭐 누구 해가지고 같이 같이 이거를 좀 짜 보면 좀 창의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냥 협상하러 가면 예. 미국이 야 이거 해줘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실무 협상에서.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게 지금 가면 전화하면 이제 코리아? 그래서 준비했을 것 같은데 니네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게 예,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랬어요. 예. 그랬죠. 트럼프 네. 일기 때는 우리가 협상하러 가면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실 워싱턴 D.C.에 딱 앉아 있으면 예. 수많은 국가에서 찾아오거든요. 예. 그리고 찾아오면서 또 싱크탱크에 들려요. 예. 들려가지고 또 이제 어떤 돌아가는 정보 있는지 예.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지금 한국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뭐 A 국가 뭐 해줘 이것보다는 한번 내놔봐. 공무원이 피곤하구나.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군요. 주관식으로. 미국 공무원이 피곤해 지금. 지금 주관식으로 너의 최선을 일단 갖고 와봐. 그런 거예요. 현재? 한번 갖고 야. 와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와.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안도 저는 우리 언론들은 많이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안이 뭐 펭귄 사는 무인도에도 뭐 관세 매겼단다 하면서
그런 비판을 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냥 답답하게만 봤는데 음. 급조돼서 나온 아닌 거라는 거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아 그렇죠. 이게 사실 그 USTR이라는 조직이 예. 200명 조금 넘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빡세게 일 안 하는 조직이에요? 아니 뭐 빡세게 일은 하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사실 상호관세를 제대로 정교하게 하려 그러면 예. 네? 이게 뭐 미국이 교역 상대가 200국가가 넘지 않습니까? 예. 200개 국가고 한 국가당 이 관세율 소위 말하면 HS 코드로 예. 커버되는 게 만 개 품목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개 국가의 맨 1개 국가당 뭐 10,000개 넘는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아 이거는 공평하다. 예. 이거는 상호관세 뭐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수식 4월 2일에 어, 발표하려면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또 사실 그 관세 장벽 보고서 그것도 사실 매년 내는 연례 행사 같은 겁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 예. 아. 항상 이맘때는 USR이 그거를 내는 거고 예. 그것도 뭐 이제 미국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다 그냥 런드리 리스트 그저 세탁 리스트처럼 그냥 다 취합해 가지고 보통 하는 건데 요번에는 아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굉장히 얘기하기 딱 좋죠. 뭐 그렇게 관세는 3이지만 한국은 사실상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했던 걸 보니까 야 우리는 지금 미국 아닌 국가들이요 단결하라. 함부로 미국에 투자한다고 지금 얘기하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던데. 다 가지 말자. 일단 가지 마. 전화하지 말자. 일단 다 가지 말고 우리 단결 대우를 이제 유지해야 돼. 그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게.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몰래 가서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미국도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50개국이 전화 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50개국 아닌 것 같고 한뭐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일본이랑 이제 같이 뭘 이렇게 해야 되는 힘이 그게 이제 있는 건지. 죄수의 딜레마인 거죠. 전형적인 예. 죄수의 딜레마. 이게 가장 모두한테 좋은 거는 이게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 모두에게 좋은 거는 이 일심 단결해서 예. 일심 단결해서 이제 같이 뭐 저항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나만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딱 타결하면 뭐 베스트죠. 나만 제일 베스트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 트럼프발 상호관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 그 나머지 국가들 간 그게 뭐 이제 중견 국가, 미들 파워 국가건 예. 제 3회 국가건 그 국가들 간에 더욱 더 자유무역 협정 FTA 맺고 예. 그들 국가 간에 더 다변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이게 경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안보 측면, 군사 안보 측면이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국가들이랑 연대해서 이제 미국이 대항하자면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럼 구조인 연대하면 거죠. 프랑스만 좋지. 예. 왜냐하면 지금 EU는 지금 어차피 뭐 이번에 젤렌스키 예. 백악관에서 그거 보셨지만 예. 이제 제가 워싱턴에서 그 유럽 쪽 동료들은 아주 멘붕입니다 완전히. 미국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각자 홀로서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EU 간에. 예. 그래서 뭐 EU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안보 쪽에서도 미국이 이제 빠진다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하니까 그래 그럼 뭐 경제 쪽에서도 뭐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는 가능하면 빨리 가서 베트남 다음이든 베트남이랑 같이 들어가서 우리 같이 도장 받고 나온다. 내 생각엔 처음에 한두 개는 선물 줄 것 같기는 해. 협상 잘하면 이렇게 선물 받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 남들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다 뒤로 빼고 우리는 아직 대선도 해야 되니까 우리 갈 사람이 없다고 핑계도 좋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면 25% 관세 맞으면서라도 계속 그냥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괜히 현대차 한 달 먼저 지금 투자 발표했다가 지금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 얻었잖냐. 어느 쪽이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까? 원래 협상에서는 빨리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 예.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처한 협상의 상황과 예. 그 상대방과의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예.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후자가 뭐였죠? 후자가 이제 천천히 늦게 가는 거. 네, 천천히 가는 왜요? 준비를 잘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리더십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그 본다라 그러면 이게 협상을 지금 4년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4년의 트럼프 행정부. 이게 지금 뭐 몇 개월 하자고 하는 협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같이 할 그 리더가 누구냐? 미국도 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전반적인 그 워싱턴 DC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볼 때 이 예.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자체가 협상을 빨리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뭐 협상 안 한다, 뭐 예외 있다 없다 이러면서 지금 또 계속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 뭐 어떤 국가든 간에 뭐 빨리 달려가 가지고 우리 먼저 타결했다. 예. 그리고 우리 먼저 이렇게 세율 낮췄다. 이럴 것 같은 분위기가 그런 건 아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설사 어떤 국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은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최소한 6월 3일까지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저 소극적 방어나 적극적 공격이나 이 모두 아주 그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뭐 우리 그 내주기도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소고기 30개월 연령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 뭐 디지털 쪽에 뭐 무슨 규제든 뭐든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한 국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에서 이게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게 할 수 할 있는 수가 것도 없다. 없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카드 받아와도 우리나라에서 결정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적극적인 공격 예. 그런 예.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무슨 뭐 조선이건 뭐 LNG건 뭐 이렇게 해서 만들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정부가 기업과 해야 정부 되는 간에 일인데.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 그뭐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거를 끌고 가려면 이게 또 굉장히 그 정치적인 판단과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건데 먼저 과연 가는 우리가 어렵겠구나. 2개월 사이에 할 수 있겠네.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 달리 미국이랑은 FTA를 맺었잖아요. 물론 그게 지금 도대체 왜 맺은 거냐, 도대체 뭐 무슨 짓을 한 거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FTA가 우리는 그래도 맺었다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그럼요. 그렇다고요? 예, 그럼요. 가서 할 말은 예. 하나는 있지 할 말이. 야, 우리 맺었잖아. 야, 우리는 좀 그겁니까? 아니면 좀 실무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사실 그 FTA라는 거는요. 예. 이게 뭐 가장 우리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사실 관세, 상품 관세를 예. 이제 이렇게 그 감축시켜서 하는 거지만 사실 FTA는 그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시장 예. 개방, 서비스 시장도 이제 개방을 해야 FTA에서 개방을 해야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 뭐 영화든 아니 미국 영화든 아. 법률 시장이든 뭐 등등 이렇게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규범 부분, 규범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건 미국 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할 때 투자자 보호하는 규정 예를 들면 예.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상호간에 투자가 막 원활하게 예,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탠다드나 기술적인 장벽이나 스탠다드나 뭐 어떤 퀄리피케이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FTA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조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율이 이게 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그 관세 부분은 뭐 거의 지금 무력화된 측면이 있지만 예. 그래도 이 나머지 부분에 유용성은 아직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LNG 이런 거를 수출해도 예. FTA 국가에는 그냥 수출할 수 있는데 FTA 국가가 아니면 이게 또 따로 규제를 승인을 받고 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서 미국에서? 예,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잘 아시지만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 예. 인플레이션 뭐 감축법, 예. 그 바이든 행정부 했던 거 그것도 이 그 뭡니까 그 핵심 광물, 예. 핵심 광물을 이제 조달하는데 그거는 미국이나 FTA 파트너국에서만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다른 그 친구 뭐 리스트에는 예를 들어 들어가 있는 거군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예. 그 한미 FTA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1, 2년 가는 게 아니라 수십 년 가는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다. FTA냐? 예, 예. 그래도 근데 그렇게 맺었어도 이번에 미국이 한 행동을 보면 이거 FTA 맺은 걸 무시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쪽에 미국은 니들이 FTA로 관세만 없을 뿐이지 비관세 장벽이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나라가 코리아다. 니네 이럴 줄 몰랐다 진짜 미국한테까지. 내 진짜 참다 안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새끼들 괜히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제3자가 보면 야 한국 너무했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예. 이 프로가 고속도로 전용 차선에 9인승이라고 카니발만 지나가고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배기량의 미국 차나 일본 차는 못 지나가는 게 그게 무역 장벽 아닙니까? 비관세 장벽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자기네 자동차를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 차 관세를 뭐 몇 퍼센트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와도 버스 전용 차선도 못 달리게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미국의 논리고 한데 예.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어 보였던 미국 장벽 보고서 그걸 예. 보면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어림잡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관련된 페이지가 한 7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관련된 페이지는 11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분량으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작네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가 13년 동안 예. FTA를 하면서 사실 초기에는 이런 식의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가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그 이행하는 게 상당히 저 FTA 이행하면서 많은 충돌이 있고 예. 마찰도 있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을 지나가면서 많이 이제 그 제도들이 상호간에 이제 많이 조화가 되고 예. 해서 다른 나라들 뭐 EU도 사실 그런 규제는 많거든요. EU적인 굉장히 그 EU적인 규제들. 이유 없이 자꾸 규제한다고. 지금처럼 지금 뭐 미국의 뭐 주로 강요리나 거기에서 흔히 한국 사례 얘기하면서 하는 거 그거는 정말 뭐 2, 30년 전 얘기고 예. 지금은 FTA 때문에 많이 이게 상대적으로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개선이 많이 된 상태다. 그 비관세 장벽이 어느 나라에나 있기 마련인데 한국이 갖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높은 편도 아니고 평균 이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맞아요? 예. 근데 왜 트럼프는 얘를 한국으로 들어요? 무슨 감정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게 맞으면 억울하지라도 그래서 그랬나 않지. 보다 하면 될 일인데 아니라고 이러면 우리는 더 풀기 어려운 감정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갖고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예. 사실 그게 그래서 정상과 정상 간의 직접적인 그 케미스트리 예. 그리고 이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뭐 콜롬비아 예. 어느 나라를 봐도 결국은 뭐 장관들이 뭐 7, 80%, 8, 90%는 다 일을 하더라도 예. 마지막에 이 활용 점정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통하건 만나건 해가지고 딱 타결하고 바로 이제 그 트루 소셜 자기 그 SNS 예. 거기에다가 이제 타결됐다라고 올리고 이거는 미국의 또 다른 또 하나의 승리다. 이게 항상 패턴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장관급이건 실무선에서 가서 상대 설명을 해도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이게 전달이 되느냐? 오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정상 외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아쉬웠던 거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FTA를 개정하는 형식이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럼 우리도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뭐 기업이 들어오건 관세를 너희도 낮추건 비관세를 낮추건 하여튼 뭔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좀 낮춰줘라고 요구해야 될 텐데 그 방식이 결국은 기존에 뭐 우리가 실효적인 관세가 뭐 2%도 안 된다면서요, 미국은. 예.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뭘 다르게 맞추는 작업이 될까요? FTA 다시 해. 그런 작업이 되는 저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국 간의 한미 정상회담 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예.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할 텐데 예. 거기에서 이제 큰 뭔가 얘기가 될 큰 거고. 그림이 네. 논의가 될 테고 그때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우리는 지금 뭐 관세는 관세만 떼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는 뭐 군사, 안보, 통상, 예. 뭐 기업들의 투자 이게 지금 다 아. 통합돼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냐 그거는 사실 몰라요. 예.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FTA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TA보다는 조금 더 쉬운 좀 더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개정을 하려면 딱 글자 하나만 고쳐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돼요. 국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절차가 통상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예. 우리 같이 이제 협상하고 하면서 했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한국과 이 FTA 협상을 개정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아주 그런 프로세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USCR에서.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막 마음이 급해요. 예, 뭐 지금 뭐 수십 개 국가를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중간 선거 뭐 지금 1년만 지나도 바로 이제 중간 선거 모드로 들어갈 텐데 예. 그 전에 그냥 스피드 속도전으로 그냥 다 그리고 또 의회를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고. 예, 안 가고 그냥 행정부 선에서 빨리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간이 협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도 생색은 낼 수 있는데 당장 돈이 안 되는 그런 거 해야 되겠군요. 예? 예를 들면 알래스카가 그렇다면서요. 알래스카가 우리 투자할게. 근데 그거 실제로 나오려면 한 4, 5년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많이 사줄게. 생색은 낸 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끝나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삼선 하여튼 간다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뭐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왁구가 예. 그려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상호간에 공감대가 있고 해야 되겠죠.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요즘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면서. 중국은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네. 그 마틴 울프라고 예. 이제 경제 유명한 그 평론가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최근에 중국에 갔는데 가서 좀 이렇게 중장년 미국 중국의 지식인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60년 전에 마오쩌둥이 있었던 그 문화혁명이 바로 지금 그 짝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참 와닿더라고요.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제 관세 전쟁인데 그 내면은 미국의 그 어떤 이 클래스 간, 계층 간, 그리고 이제 문화 전쟁, 인종 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식을 통한 혁명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국제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따라하지만 미국 사회도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제가 그 작년 올해 초에 이제 중국 북경대랑 뭐 하버드대랑 싱가포르대랑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좀 진솔한 얘기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중국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사실 그 만약에 트럼프의 이 관세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 약해 보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강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만 속내는 이게 트럼프랑 이제 이 에스컬레이트 맞짱 떠봤자 이게 뭐 이룰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좀 이렇게 딜 메이킹을 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중국의 속내라고. 그게 이제 지난 그 이 해방의 날 전 버전까지는 아마 그거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해방의 날 이후에는 이게 또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뭐 진짜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과 그 강도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거는 미국의 그 우방국들과 이 그 국가들 간의 그 네트워크 그거를 가장 무서워했던 건데 미국 스스로 지금 이걸 깨고 있잖아요. 다 적으로 만들고 있죠 지금. 미국 스스로 이거를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자산인 그런 우방국들과의 그 네트워크 이거를 지금 되게 스스로 와해를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는 지금 오프닝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EU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중국과 어느 정도 이런 그 협력을 높이려고 할 거고 아세안 같은 경우도 지금 아세안은 뭐 RCEP으로 인해서 이미 그 중국과 이게 통합이 잘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과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저 상호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 그러면 계속 이제 푸시하는 거게 되겠죠. 미국이 아세안을 이게 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세안을 그냥 자꾸 이렇게 밀쳐내는 듯한. 그러면 이제 아세안 입장에서는 또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중국은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제 예상보다는 더 단호한 그런 지금 이제 보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거는 뭐랄까요? 그 지금 워낙 트럼프 상호 관세가 전 세계로부터 지금 원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의 지금 이 상호 관세 되게 무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이 전략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갈 거다. 결국은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중국도 상호 관세를 하고 유럽도 반발하고 여러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의도대로 미국을 못 버려 너희들은. 그게 아까도 같은 질문 드린 건데 트럼프의 의도가 결국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같은 걸 낮춰. 최소한 우리 거라도 수출 좀 하게 이놈들아. 라는 거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이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뭐 갖고 오라는 얘기니까 뭐 왜 안 갖고 오겠습니까? 주면 되지. 문제는 미국 안에 제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니들한테 수출을 해서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만들 거고 그러기 전까지는 이 관세를 못 내려. 라는 거라면 돼도 하세월이고 안 될 가능성도 높고 트럼프 임기 안에는 특히 안 될 거고 미국의 제조업 만들려면 트럼프 임기가 짧고 하니 그걸 만약 고집하고 있다면 이 일이 되게 커질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여쭤보는 가장 근본 문제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 커질까요? 아니면 지금이 공포와 걱정의 피크일까요?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 하나씩 갖고 와인 거라면 저는 고민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미국의 제조업을 그레이트 어게인 하려고 하는 거라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이 그런 거면 이건 오늘이 저점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저점이라고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 이 트럼프 세상에서는 네. 뭐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이 예측하지 마라. 이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거는 좀 사입이거나 예. 뭐 제대로 잘 모르는 예. 그런 걸 수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듯한 예. 그런 목적을 동시에 지금 하려고 추구를 하는 하고 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을 해외에서 더 여는 거. 그래서 미국의 농산품이나 이런 예. 것들도 수출 많이 하고 예. 또 예. 해외에서 또 뭐 미국 비행기도 사고 뭐 미국 농산물도 사고 더 많이 팔아먹고 예. 그건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건 해주겠다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 구조적인 체질 개선, 체질 강화, 그리고 또 요새 말하는 뭐 디톡스 과정, 예. 지금 그 뭡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정부 지출이 너무 이제 커져가지고 네. 이게 완전히 그 독이 퍼져 있다. 그래서 정부 쪽을 이제 자르고 뭐 예. 해고하고 하면서 줄여가지고 이제 민간 쪽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텍스컷 예. 그 세금을 깎아주고 디레귤레이션 규제 완화하고 예.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또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산층 그리고 특히 중소부의 중산층을 위해서 제조업을 끌어와 가지고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여러 국가에서 그냥 뭐 이거 좀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그 무역 적자 조금 개선되는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 국면이 이제 계속 가겠죠. 이런 국면은 계속 가겠지만 예. 지금 같은 관세는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는 있을 거다. 그렇게는 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그럼 어제 조금 관심이 어제 오늘이 졌죠. 어제 트럼프가 또 예. 뭐 그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너미널 뭐 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뭐 양보나 예. 이런 게 있으면 협상을 고려해 보지.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협상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일기 때는 사실 뭐 5-6개 국가니까 모두 다 협상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뭐 수십 개 국가니까 이게 바가 최소 기준의 바가 높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전문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우리가 주력 상품이 반도체라서 그런데 반도체 관세는 따로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보조금을 왜 주냐? 예. 그냥 관세 때리면 미국에 알아서 투자할 들어올 텐데. 텐데.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현실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 수십조가 넘는 그런 투자를 관세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고, 예. 그리고 또 그 투자할 경우에도 최소 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이게 한 2-3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트럼프는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하여튼 정말 약효, 맹신적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도체 쪽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에 직접 이렇게 수출하는 포션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예. 대부분 뭐 어떤 중국이나 뭐 다른 데 돼서 거기서 뭐 전자기기나 예. 뭐 무슨 폰이나 예.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을 향하는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직접적인 그런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다 무관세를 통해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온 건데 반도체의 거기 경우는? 반도체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많은 혼란이 생기겠죠. 관세가 붙는다. 예, 관세가 만약 붙는다면. 엔비디아 때문에 여쭤본 건데 예. 엔비디아도 그럼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잡을 수 없다. 너무 예상하려고 하지 마라. 원래 그게 전략이다. 있습니다. 무섭네요. 무섭기는.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정해야 되겠죠, 트럼프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가지고. 미친 것도 연기 얼마나 똑똑하면 저런 연기를 하겠니? 라고 생각해야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어프렌티스에서 거의 10여 년 동안 네. 그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서 거의 넘버원 예. 그거를 유지를 했던 분이잖아요. 방송, 그러다 방송?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대중들의 그렇습니다. 대중들이 뭘 원하고 이게 그 이 동물적인 감각과 본능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론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론이- 미국 내 여론이 달라지면 그런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정치적인 계산. 있잖아요.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보일 리가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2%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다 알고도 방송 얘기하고 진행 모르고도 13년, 얘기하고 13년 차. 그러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미국에서 하여튼 미국 가세요 이제? 이제 가야죠. 네. 한국 잠깐 들어오셨는데 아. 하여튼 가서 또 미국에서 또 생생한 그 하여튼 급하면 현장을- 저희가 전화해서 전화 연결할 겁니다. 이제 우리 서로 알게 됐으니까 한번 알게 되면 형이고 삼촌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그럼요. 야.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상 삼촌 네.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